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약해서일까요? 자식들이 뭐라고 하면 많이 섭섭하고 상처를 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도 아닌 내 배 속에서 나온 자식에게서 상처를 받을 때는 마음이 더 아프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식한테 상처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자식한테 상처받는 것은 첫 번째 너무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내가 비록 낳았지만 내가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 마음과 내 마음이 같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자식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는데 자식은 어떻게 내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전 항상 딸아이 때문에 섭섭하다는 남편에게 우리도 저 나이 때 저러고 살았습니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고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식들에게 서운하다는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부모에게 하고 살았던 지난 시절을 생각하면 섭섭할 것도 없고 어쩌면 저 애들을 이해하기가 훨씬 편할 거라고 전 얘기를 합니다. 자식들에게 기대하면 안 됩니다. 요즘 세상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이 힘든 세상에 자신들 앞가림도 못하는 자식들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잘 사는 것만으로도 효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식한테 상처받는 두 번째는요. 남의 자식과 내 자식을 비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집 자식은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부모에게 어떻게 해주는데 내 자식은 왜 이렇나 하고 비교를 하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남의 자식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는 학교 다닐 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다 큰 어른이 되었는데 남의 자식과 비교하면 자식들 많이 속상할 겁니다. 내 자식이 먹고 살기 어려운데 나머지 자식들이 효도하는 얘기를 할 때면 자식들이 볼 때는 우리 부모님은 철없는 부모님으로 보일 겁니다. 부모가 하는 것 중에 제일 부질없고 미련한 짓은 내 못난 내 자식과 잘난 나무 자식을 비교해서 내 자식은 왜 이럴까 하는 생각에 자식들이 믿고 괘씸하다고 느끼면서 상처를 스스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식한테 상처받는 세 번째, 내 감정은 내가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식들이 전화를 하거나 방문했을 때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눈도 안 보이고 다리도 아프고 이래서 속상하고 화나고 짜증난다는 얘기만을 계속 한다면 자식들 싫어합니다. 지금 우울하고 불행하고 슬프고 힘든 것 좀 알아달라고 하면 할수록 자식들은 멀어져 가기 마련입니다. 두 번 찾아올 거 한 번밖에 안 옵니다. 전화하면 또 아프고 힘든다는 얘기만 할까봐 전화 안 합니다. 우리 세대는 부모이기도 하고 자식이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만나면 언제나 부모님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가 더 많이 합니다. 좋은 얘기도 아닌 것을 연락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계속 듣게 되면 짜증이 난다고 이제는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아무 감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 끊을 때는 내가 왜 전화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만나면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마음만 든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 자식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식과 뭐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위로는 자기 자신에게 받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위로받고자 한다면 자신은 물론 자식까지 힘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자식한테 상처받지 않는 네 번째, 우리 때보다 살기가 많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자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말은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불만이 있어서가 아니라 세대가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사는 게 바쁘고 힘들어서 자주 전화도 하지 않고 또 말 한마디를 할 때도 다정스럽게 말하지도 않고 투명스럽게 말하더라도
사는 게 오죽 힘들었으면 마음이 없는 저런 말을 할까. 내 자식이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저희 가족 한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요즘 회사 분위기가 살벌하다고 합니다. 어제까지 보였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하루가 지나면 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모두가 계약직이다 보니까 계약 만료가 되면 경기가 안 좋은 탓으로 재계약을 안 한다고 합니다. 이런 무서운 현실 속에 하루하루 버텨가면서 생활하는 자식들은 마음의 여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전화하라는 것도 자주 찾아오라는 것도 모두 부모의 욕심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 자식인데 부모가 이해하지 않으면 누가 이해를 해주겠습니까? 자식한테 상처받지 않는 5번째, 친구들 만나면 내 자식 자랑은 하지 맙시다. 내 친구 중에는 만나면 항상 자식 자랑이 늘어지는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 인생에는 자식밖에 없는 것이 맞다고 해도 친구들 만나면 적당하게 자식 자랑해야 합니다. 자식 자랑은 그런 말 때, 말 배울 대로 충분합니다. 그때는 모두 내 자식이 똑똑해 보이고 내 자식이 제일 예쁘고 내 자식이 천재 같다고 느끼면서 살았잖아요. 그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식들이 내 마음같이 다 잘되고 다 잘 살 수가 있나요? 못난 놈도 있고 잘난 놈도 있기 마련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잘 살아주기만 해도 만족해야 합니다. 자식 자랑하는 친구들, 자식도 내 자식처럼 다 그러고 똑같이 삽니다. 괜히 내 자식 자랑하다 더 잘난 친구 자식 나오면 또 비교하면서 스스로 상처받지 말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자식하고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자식이 전화가 안 오면 바쁘겠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혼자서 잘 놀고 잘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내 친구 중에는 어쩌다 자식이 전화 오면 엄마 이번 주에 등산 간다고 오지 말라고 합니다. 자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마음의 병만 답니다. 그러면 또 마음이 약해지고 자식들에게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갑니다. 자식한테 상처받지 않으려면 스스로 자존감도 높이고 살아야 합니다. 자식에게서 전화 오지 않을까 전화기만 쳐다보는 미련스러운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불편해지면 안 됩니다.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고 부담되지 않아야 불편하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도 부모와 자식의 작은 마찰로 3년째 연락도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가 부모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을 대부분 자식들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알아달라고 하면 거리는 더 멀어질 겁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말고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상처받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어깨 위에는 언제나 곰 3마리가 올라타서 놀고 있습니다. 가뿐한 상태의 몸은 기억나지도 않고 무거운 어깨가 처음부터 내 어깨인 것처럼 알고 살았으니까요. 몸이 이 상태가 될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신호를 보냈겠습니까? 너 이러다가 죽는다? 너 이러다가 죽는다? 너 이러다가 죽는다? 라고 그렇게 많은 신호를 보냈지만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 몸도 한계가 왔나 봐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덕 마사지를 좀 받아서 피곤을 풀어볼까 하고 마사지 샵에 갔습니다. 관리사 사모님이 내 덩에 손을 닿는 순간 여태까지 아픈 것은 아픈 것도 아니야. 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가 힘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모든 힘을 동원해서 참고 참아도 입에서는 진짜 아프다는 비명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어요. 덩에는 시퍼렇게 피멍이 이렇게 올라오고 이건 꼭 영화에 나오는 그 매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저는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고 나니까 움직일 때마다 너무 아파서
말이 막 저절로 아프다는 소리만 계속 나오는 거야.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우리 친정 오빠가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세요, 이렇게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전화기를 들면서 아이고 아파라. 먼저 입에서 이렇게 나와서 오빠가 어디가 아프냐고. 아, 오빠 별일 아니야. 나 지금 사실은 하면서 보내준 사진 한 장이 우리 집을 팔칵 뒤집어 놓아 버렸습니다. 우리 오빠 아니랄까봐 성격은 어떻게 그리 급한지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에게 전화해서 내가 사람을 잘못 보고 살았느냐, 어떤 사람이 요즘에 마누라를 이렇게 때리고 사느냐, 내 동생이 무슨 잘못을 했냐, 이렇게 다짜고짜 막 따지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당하고 있던 남편은 억울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형님 도대체 내인데 전화 와서 왜 이러냐고. 앉아 되려 또 소리를 지르고 웃으면서 아니라고 했다가 왜 그러냐고 화를 냈다가 집안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기네 형님이 이렇게 난리를 떨었냐고 혼자 되려 나에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관리실에 가서 등 관리를 좀 받았는데 등이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된 사진을 아까 아프다는 말에 오빠가 걱정하길래 아, 마사지 받아서 이 등이 이렇게 돼서 아프다는 뜻으로 사진을 보냈는데 오빠가 당신인데 내가 맞았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도 그렇지 형님은 내가 사람을 때리는 사람이가 여태까지 알면서도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와, 진짜 형님 섭섭하다. 그러나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 이거 무슨 몸, 이 몸이 왜 이래 됐노? 어디서 바닥끼네 이렇게 사람을 잡아놨는데. 이렇게 심했으면 아팠을 텐데 중간에 니는 그만둬야지 그냥 있었나? 미련스럽기는 사람이 참 미련스럽다. 내가 미련스러우니까 당신하고 여태까지 살았지. 내가 영악했으면 당신하고 안 살았지. 말이라도 못하면 내가 밉진 않아지. 거기서 그 말이 왜 나오노? 그리고는 관리실에 전화해서 따진다고 또 난리를 지기면서 숨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는 이제 성질이 좀 죽었는지 아이고 이 사람아 이렇게 미련스럽게 왜 살았노? 이렇게 나무 얘기하듯이 하니까 내가 미련스럽게 살고 싶어서 살았나? 나도 이렇게 안 살고 싶어.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참 기가 차다듯이 남편은 그러고 밖에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오빠인데 다시 전화를 해서 사실은 이렇게 해서 마사지를 받다가 저 몸이 저렇게 됐다. 그렇게 웃다가 변명하다가 그러면 또 오빠는 평소에 우리 동생을 고생을 시켰나 보다. 그러니까 등이 그렇게 됐을 거 아니냐고. 또 오빠는 난리를 지기고 그 모습이 옆에서 보니까 너무 우스운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게 고소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한마디 했죠. 전화기 옆으로 들려라고. 오빠야, 김서방이 평소에도 이렇게 나를 두들겨 팬데 내가 이렇게 많이 맞고 산다 아이가. 이 말에 우리 딸은 넘어갑니다. 엄마 그런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아빠는 세상 사람들 모두 때릴 수 있는 힘이 있어도 절대 엄마는 안 때리잖아. 우리 엄마 너무 웃긴다면서 딸아이는 뜨거운 수건을 갖고 와서 나를 마사지를 해줍니다. 비록 고생을 해서 시퍼런 몸이지만 이렇게 웃고 지나갈 수 있고 내 편인 아직 친정오빠가 있다는 데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대부분 여자들이 내 몸이 아프고 내가 힘들고 그러면 남편 탓을 많이 하고 살잖아요. 오늘 저도 그랬습니다. 남편이 나를 때려서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는데
난 왜 남편에게 맞은 것처럼 아픈지 모르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건 남편은 조금은 알겠죠? 남편에게 당장 오라는 오빠도 있는데 나 지금 부산 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일찍 들어가서 자라고 합니다. 난 나처럼 이렇게 덩이 피멍이들로 이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들인데 꼭 말해주고 싶어요. 미련스럽게 참지 말고 내 몸은 내 스스로 관리해야 된다고요. 아파 보니까 정말 스럽더라고요. 우리 많은 여자분들은 마사지샵에 가면은 덩 마사지보다 얼굴 마사지를 훨씬 더 많이 받고 옵니다. 얼굴이 예뻐져야 하니까요. 그렇지만 오늘은 전 덩 마사지를 받고 왔습니다. 덩 마사지가 왜 필요한 건지 잠시만 말해 볼게요. 잘못된 생활 패턴과 올바르지 못한 자세 습관으로 인해서 우리 덩은 쉽게 경직되고 근육이 뭉치는 경험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뭉친 근육을 마사지로 풀어주게 되면은 혈액순환을 개선해주고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효능을 나타낸답니다. 꾸준하게 등 관리를 받게 되면 뇌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 주어 심리적인 안정감과 잘못된 체형을 올바르게 잡아줄 뿐 아니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만성 피로와 일상생활 속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쉽게 경직되어 있던 어깨와 경추 부위의 근육을 유연하게 만들어 주어 문제성 피부 관리에도 큰 도움을 주고 심신을 안정시켜 준다고 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목과 어깨 그리고 등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면 얼굴이 커지게 되고 턱선이 늘어져 커 보이게 되는 경우가 생기며 등과 어깨에 뭉친 피로가 지속적일 경우에는 피부가 칙칙해 보이기도 합니다. 승모근과 기립근을 이완시켜 몸의 경락을 풀어주게 되어서 체내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어 신체 기능을 향상시켜 줍니다. 또한 두통과 눈의 통증 완화, 생리통, 중추신경 이완, 체지방 분해, 두터운 목살 개선 등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뭉친 근육의 경직을 풀어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면 물론 활동 능력까지 강화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꼭 관리실에 가시지 않아도 집에서 큰 타올을 깔아놓고 누운 뒤 오일을 등에 듬뿍 발라서 손으로 쓱쓱 문질러도 효과가 있습니다. 많이 피곤할 때 거실에서 부부가 서로에게 간단하게라도 하신다면 하루 피곤은 물론 사랑은 덤으로 가져가실 수 있답니다. 감사합니다.